안녕하십니까, 코인깡패입니다. 오늘 9월 18일이고요 목요일, 그리고 오전 10시 16분입니다 어저께가 아니고 오늘 새벽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습니다. 25bp 이렇게 인하했는데 뭐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대로고, 일단은 뭐 50bp가 됐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25bp를 인하한 만큼 비둘기적 발언을 했어요. 시장이 좀 우리한테는 좀 유리한 발언으로, 뭐 금리 인하는 큰 폭은 아니었지만 금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도움이 되는 이런 언행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연준의장 파월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뭐 조금 흔들렸지만 크게 상승이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연준의 모든 시선이 쏠려 있지만 금요일, 내일 비트코인 옵션 만기, 비트 그리고 이더 이런 애들의 이제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좀 규모가 큰 이런 옵션이 만기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브리핑을 좀 보내드렸는데 소문난 잔치에 뭐 음식이 많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방향성을 잡는 데는 오늘 일단 긍정적인 신호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금리가 아니죠. 내일 옵션 만기 요것만 잘 지나면 그럼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생각했던 상승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뉴스는 12년 만에 깨어난 비트코인 고래, 요거 어제 뉴스인데요. 연준 회의 앞두고 1000BTC를 이동했다. BTC 12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비트코인 고래가 1000BTC를 이동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은 조금 겁을 내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물론 겁 낼 수도 있습니다. 12년 만에 움직이지도 않던 고래가 갑자기 이동을 했다는 것은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시장이 큰 상승을 앞두고는 항상 대규모 자금 이동이 있었어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난 반감기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큰 하락이든 큰 상승이든 이 큰 움직임을 앞두고는 대규모 거래가 있어요. 이 고래가 OTC 거래일지 뭐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일단은 거래소로 들어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아직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면 요거를 이제 보시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 요걸로 포문을 열었고요.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잘 지켜주고 있죠. 근데 이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비트코인은 이 매물대를 아래서 위로 공격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더리움은 지지선으로 활용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저항선, 이더리움은 지지선, 요렇게 지금 형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요거를 좀 뚫어주면 좋겠는데, 일단은 여기를 지켜주면은 일단 땡큐고요. 여길 뚫어줘야 돼요. 여길 뚫어주면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큰 폭의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뭐 좋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차트 볼게요. 이더리움은 자, 매물대가 여기에 있는데 지지선으로 활용되고 있다. 근데 지지선을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온 상황이죠. 어저께 이더리움은 어저께 비트코인은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반면 이더리움은 지지선에 부딪혔다가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선 위로 넣어줘야 된다. 이 선 노란 선 위로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넣어줬습니다. 요거 내일까지만 유지시켜 준다 그러면 지금 주춤했던 이더리움 시세가 다시 한번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 요거 컵앤핸들이죠. 컵. 요게 컵이고 요게 핸들입니다. 요렇게 올라가면 컵앤핸들이에요. 뭐 물론 여기서 부딪힐 수 있어요. 컵앤핸들은 여기서 부딪히고, 그럼 여기서 부딪힌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컵앤핸들을 만들었고, 컵앤핸들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제 컵앤핸들이에요. 그러면 컵앤핸들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이 모습은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서도 볼 수 있어요. 비트코인도 요건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얘 역시도
요렇게 곡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주는 모습. 하지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더리움 차트 다시 돌아가서, 자 일단은 이더리움에서 긍정적인 신호는 여기 선 위로 다시 넣어줬다는 겁니다. 예. 일단 넘어주면은 제가 볼 때는 다시 내려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춤했던 이더리움 시세가 다시 나올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차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2년 만에 깨어난 비트코인 고래 요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음 뉴스 메타플래닛, 그리고 미국 일본 자회사 설립. 메타플래닛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뒤따라서 모방한 비트코인을 모아나가고 있는 이런 일본 기업이죠. 일본 기업인데 미국하고 일본 자회사 설립, 비트코인 전략을 확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앞으로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많이 모았는데 더 모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주식 발행을 하고 아니면 자회사의 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다. 비트코인의 전략 확장이라고 해요. 포부가 크죠.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더리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알트코인 시장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대형 자금과 미국, 일본의 기업들은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 모으는지 상반되죠? 의견이 상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기업들, 대형 자금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적었죠. 적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연준 완화 신호, 연준의 완화 신호, 금리를 인하, 그죠? 아서헤이즈는 BTC 100만 달러 간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30년, 보통 이렇게 봅니다. 2030년까지 100만 달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와 100만 달러 이럴 필요도 없어요. 요번 시즌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번 시즌에는 보면 2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요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30만 달러 조금 넘어갈 수도 있다,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조금 넘게 요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인가요? 지금 비트코인이 11만 6천이잖아요. 2배 이상의 수익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요거 중요한 뉴스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뉴스인데,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뉴스 지금 확정된 거거든요. 승인이 났다는 거예요. 미 SEC 암호화폐 스팟 ETF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ETF가 막 몇 개월씩 걸리고 이랬는데, 요거 지금 제가 지난달에 뉴스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두 달 만에 끝난다는 얘기예요. 질질 끌고 갈 필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더리움 현물 그 스테이킹 ETF 요게 지금 한번 미뤄졌는데, 제가 이거는 무조건 통과될 거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10월 중으로 무조건 통과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간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이 스테이킹 ETF가 통과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제가 봤을 때는 가치가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2배 이상이라고 봐요, 저는. 만약에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 빠지면, 그러면은 가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더리움의 핵심은 스테이킹이다. 스테이킹. 강점. 핵심은 아닙니다. 강점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더리움의 강점은 스테이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그래서 스테이킹 관련 코인들 매수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중요한 뉴스니까 요거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자, 사상 최고 터치한 금 파월 발언 후 하락 전환. 제가 말씀드렸죠. 금이 일단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금에서 수익을 낸 자금이 어디로 온다고 그랬어요? 비트코인으로, 코인으로 넘어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지금 파월 발언 후에 이 코인은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코인 시장은 조금 올라왔어요. 금리 인하를 하니까 상품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사상 최고치를 터치한 금은 오히려 조금 내려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에서는 호재 소멸, 호재 소멸로 된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상승이 조금 나왔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코인들. 근데 금은 이미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갔고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호재 소멸로 하락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금에서 이미 수익을 낸 이 자금들 어디로 온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식시장, 뭐 코스피며 뭐 미국 나스닥이 최고치를 찍고 이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코인 시장으로 조금 유입이 조금 더딘 상황인데, 요거는 아마 코인 가격이 조금만 더 올라온다라면 너도 나도 코인 쪽으로 다시 자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 금에서 수익을 낸 자금들이 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온 다음, 멀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뭐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이게 지나야지만 시세가 움직인다, 이게 뭐 금리 인하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빨리 지나야 시세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FOMC가 끝난 상황이에요. 지금 FOMC가 끝나고 10월에 금리 인하가 연준 회의가 또 있는데요. 그때도 아마 25bp 정도는 또 인하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뭐라고 한들, 언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무슨 기사를 쓰든 다시 한번 인하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뭐 너무 걱정하실 단계는 이미 끝났다,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상승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